이거 2장씩. 네, 2장씩 가지시면 돼요. 남는 거는 그냥 뒤에 놔두세요. 2장씩? 네. 아, 네. 자,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할 텐데. 남아요. 아, 네. 그냥 갖고 있으세요. 1인당 2장이요? 1인당 여기 2장. 1장 부족해요. 네. 거기 있죠? 나도 여기. 3장. 자, 우선은 한국사를 배우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가 내가 지금 까만 책 줬잖아, 그죠? 그 책으로 수업은 안 해요. 네, 그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거기에 이제 사진들이 있겠지. 광개토 대왕 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7조 부분 어떻게 써 있는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알아요. 나도 알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이제 3월에 1주차. 맞다. 그거 있던데? 뭐 예비 소집하고 학교에서 뭐 자소서 쓰고 뭐 진로 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걸 그 학교 뭐 김포에고나 뭐 어디서든 아예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내든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한 글자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안 써 이건 안 되고 GPT 있잖아. 형한테 해줘 이러면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하여튼 1주차 들어가면 맞지? 그냥 웃음이 나오겠죠. 그죠? 오 신입생 이러면서 같은 방 아이씨 옆자리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동아리라는 면접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면접을 봐야 돼. 선배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미리 선배들한테 로비라는 게 좋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 커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선배님 이렇게 아니면 하여튼 이때 동아리 고른다고 난리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지 여러분? 마케팅, 신방과, 미디어 하지마. 못 가.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네. 요거 빼고 나머지 했으면 좋겠어. 저거 2개는 힘들어요. 경영 경제 동아리 이런 거 들어가세요. 근데 마케팅을 하지마. 뭐 해야 돼? 재무제표 분석 이런 거. 알겠어? 자산 추정 모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괜히 이런 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논술해요. 알았어? 제발 내 말 들어.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뭐냐면 시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4월 한 3주차 요때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한국사? 나 좀 아는데? 좋대는 거야. 왜? 중학교보다 몇 배라고 해야 되지? 한 4배? 정도 돼요. 난이도가.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할 텐데 내가 해주는 건 그냥 연표 정리해 드릴 거야. 그래서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연표 정리니까 지금 이거 B4지 있죠? 이걸 가로로 두시고요. 거기다 연표 그냥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쭉 쓰세요. 그냥.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아니야. 사진 찍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드세요. 니네가 그걸 간수할 리가 없어. 이해했어? 사진 찍 해놓고 알겠어? 클라우드에 올리든 어디든 올려놔. 그리고 언제 보는 거야? 저 아까 3월 마지막 주나 4월 첫째 주에 그때 꺼내면 이렇게 돼. 이해돼? 그때 다시 수업 듣고 다시 정리할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후딱후딱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가 이제 자료들을 아주 빽빽하게 보잖아. 나도 꼴보기 싫어요. 근데 지금 내가 준 여러분들에게 준 그 교재가 3분의 1이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예요. 네. 그 다음 3분의 2, 또 3분의 1이 뭐야? 기말고사 범위고요. 죽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처럼 잠깐 한 3, 4일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미리 해두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가로로 두시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오늘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가 선사시대. 뭐 여러분들도 전문가니까 내가 뭐 아주 자세하게 할 건 아닌데 두 가지야. 선사시대랑 삼국시대 끝 할 거야. 그래서 오늘 40분 정도에 선사 삼국 정리하고 끝날 거야. 되겠지? 자, 선사시대 봅시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뭐 역사 이전 시대니까 여기 사회화랑 도구로 구분해서 들어가요. 그치? 네.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무리사회죠. 그치? 응. 무리사회. 자, 무리사회가 뭐야? 무리지어서 사는 세계야. 그치? 이때 뭐야? 구석기죠? 그래서 구석기에 식 먹는 거는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의 없어요. 그 다음에 주. 주가 뭐야? 집이죠. 구석기 시대의 집이 뭐예요? 동굴. 이동. 아무 데나 이동하거나 또는 동굴집을 이용하죠. 그리고 뭐야? 막집. 막집이 뭐야? 대충 지우고. 그죠? 막 지은 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는 무슨 도끼를 써죠? 석기. 뗀 석기를 쓰죠. 그래서 뭐다? 이거 주먹 도끼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사회야? 여기는 평등 사회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구석기로 끝났어요. 구석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시족 사회라는 게 등장해요. 시족은 뭐야?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때부터를 뭐라 그래? 우리 신석기라고 그러죠. 자, 신석기 다 알아요. 그때 식 먹는 게 생겨요. 뭘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주 환경, 쉽게 말하면 정주하죠. 멈춰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를 보통 밭농사를 지어요. 밭농사가 뭐지? 감자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충 심어서 먹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멈춰 사니까 뭐야? 이제 기후에 맞춰서 옷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가락바퀴, 그다음에 뼈바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겠죠. 정착을 하면서 뭘 지어요? 움집을 지어요. 움집. 그러니까 땅을 좀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해안가 같이 먹을 게가 좀 많은 곳에다가 짓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해안가에다가 움집을 지으니까 거기서 뭐야? 조개를 쳐먹고 조개 껍질을 막 버려놔요. 그걸 뭐라 그래? 폐총이라고 그래. 조개 무덤. 요게 발견된 곳이 신석기 움집이야. 자, 그러면서 뗀석기에서 뭘로 넘어오지? 우리 간석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갈아서 쓰기 시작해.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토기가 뭐죠?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평등사회가 당연히 여기도 평등사회가 시작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애니미즘. 진격의 거인 보인 거. 미안하다. 네. 그 다음에 토테미즘. 토테미즘. 이건 뭐야? 동물을 믿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샤머니즘.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토테미즘의 어떤 사례가 뭐 있지? 당군신화. 우리가 호랑이와 곰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이런 게 토테미즘. 오케이. 그래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태양 같은 자연물을 믿는 것이 애니미즘이에요. 그다음 토테미즘은 뭐야? 동물 같은 것들을 신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나도 관심 있어서 영상을 많이 보거든.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사슴이에요. 옛날 이제 토테미즘을 보면 사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네. 왜?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슴 뿔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하여튼 샤머니즘은 이제 제사장이 되죠. 뭐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이제 신석기 끝났죠. 그다음 뭐야?
계급 사회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군장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군장 국가 사회에서는 뭐다? 왕권이 확립은 된 건 아니야. 그냥 여러 도시가, 쉽게 말하면 시족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계급이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청동기죠. 청동기가 시작된 거야.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가 90%예요. 그러면 뭐지? 청동기를 갖고 있는 애가 계급 높은 친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청동기 시대고, 이때는 이제 당연히 농사를 짓는 거고, 대신 논농사, 무슨 얘기야? 쌀과 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생산력이 갑자기 급등해요. 감자 하나씩 해서 먹다가 쌀, 와, 미친 듯이 자라는 거야. 밀 엄청 자라.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잉여 낳는 재화제 생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쟁의 왕이 누구야? 고구려죠. 네, 왜? 고구려는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다 약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가 약탈의 왕인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의는 의미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움집이 이루어지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오죠. 간석기가 이제 청동기로 넘어와도 핵심은 뭐야? 대부분은 석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달, 돌칼 같은 거, 돌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뭐가 돼요? 돌칼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로 바뀌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 여기 민무늬 토기가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라고 그래요. 미송리에서 만들었어.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손잡이가 있어요. 요게 민무늬 토기야. 발전된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고인돌이 나오죠. 그리고 비파형 돈봉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시간에 뭐 주제 탐구 보고서 만든다, 아니면 주제 탐구 뭐 한다. 근데 내 인생은 사학과밖에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외고 다니면서 뭐 만들면 돼?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면 돼. 왜? 야, 하나 만들어봐. 생기부 이런 거 적어달라고 하죠. 내가 비파형 동굴을 만들어서 친구 목을 쳤어요. 뭐. 그러면 대학에서 안 뽑겠죠? 네. 하여튼 네, 요렇게 이제 내우고, 자, 그 다음에 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 뭐지? 고조선. 그래, 고조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 고조선에서 핵심은 누구야? 단군 왕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단군 왕검이 뭐지? 단군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왕검이 뭐야? 정치인. 됐지? 그래서 단군 왕검이 뭐야? 재정 일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것과 정치를 한 사람이 한다가 단군 왕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팔조법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국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법을 만들어서 네가 약탈을 해가면 10배인가? 30배인가? 받아내라, 뭐 이런 내용이 팔조법에 써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 팔조법이 있을 거야. 민무늬 토기가 어떻게 써 있는지가 그 책을 보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끝.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뭘로 넘어가? 이제 철기 시대죠. 맞아. 미안해. 위에는 연맹 왕국이죠. 연맹 왕국의, 그쵸? 철기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철기 시대인데, 자, 뭐 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똑같아졌어. 문제는 없어. 그 다음 뭐야? 이제 도구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형 동금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 세형 동검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반달 돌칼에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왜? 청동기의 반달 돌칼인 거야.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동검이죠. 여기도 별이 들어가는 거야. 시대가 안 맞는 거지. 철기인데 동검이야. 무슨 얘기야? 청동기가. 됐지? 그래서 세형 동검은 뭐냐면 비파형 동검은 비파처럼 뭔가 이렇게 있는데 세형 동검 없어. 그냥 뾰족한 거야. 그냥 끝. 그래서 세형 동검이 뭐냐면 우리나라 세형 동검이 한반도 독자 문화예요. 네.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죠. 독자적인 청동기라고 합시다. 청동기 문화. 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세형동금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냐면 철이 없어요. 우리나라 철이 거의 없어요. 어디 있냐? 저 남쪽에 삼안 이런 거 배웠었죠. 변안 이런 데서 철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디야? 여기가 고조선이니까 북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고조선이죠. 고조선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쓰니까 힘이 셀까 약할까? 철기 시대인데 약하겠지. 중국 애들보다 약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한나라. 한나라. 미안해. 여기다 이거 바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위만조선이라는 것이 건국이 돼요. 그래서 고조선이었는데 당군한검 이렇게 제사장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저기 한나라에서 쫓겨난 유난이라는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칼 들고 와가지고 철 들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조선을 먹어요. 그게 위만조선이야. 그러면서 뭐가 생겨? 위만조선 때 이제 명도전이라고 나오죠. 이 명도전이 뭐냐면 중국 화폐예요. 그래서 중국 화폐 명도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렇지? 단어가 없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뭐가 나와? 위만조선 때 이제 본격적인 철기가 수입이 되고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위만조선 때. 근데 이 위만조선도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해요? 한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진다? 한사군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요. 한사군이 뭐지? 한나라가 세워놓은 식민정부 같은 거야. 니네 족밥이니까 니네가 우리가 보낸 관리가 관리해라 이런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망했죠. 거의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철기 시대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도가 1. 지금부터가 9야. 여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솔직히. 네,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이제 일로 넘어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맹국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림을 그려요. 네. 자, 이렇게 대충 그립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자, 여기 위에가 뭐야?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이 뭐지? 옥저, 동해. 여기 바다에 써놨다고 해상국가가 아니야? 요 동네야, 요 동네. 네, 그 다음 동해, 그 다음에 삼한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연맹 국가인데 국가라고 완전히 말하기 좀 어렵죠. 그냥 연맹 국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부족의 연합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 왕은 있는 것 같아. 왕 비스무리한 게. 왕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워. 그냥 왕 비슷하게 네가 대표해 이런 느낌 정도가 되고요. 자, 부여에서 나오는 게 뭐지? 두 가지 사출도.
자, 사출도는 뭐냐면 네 개의 길이란 얘기야. 무슨 길이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네 개의 시족에서 오케이? 중앙으로 가는 길들이 있는 거야. 그 길 따라가는 게 사출도라 그래. 지금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뭐야? 영고.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걸 영고라 그래. 사출도와 영고가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는 제가회의. 제가회의도 똑같아요. 사출도랑 똑같이. 뭐야? 4개, 5개 부족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거야. 요게 제가회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맹. 요게 제사예요. 제사 이름이 동맹.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 자, 서옥제는 쉽게 말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오케이? 결혼이 서옥제. 서옥제는 뭐냐면 내가 결혼하려고 해. 저 여자분과 결혼하겠어 하면 내가 남편이 여자분의 집에 가서 4, 5년 정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없어도 먹고 살 걸 좀 만들어주고 결혼하는 게 서옥제. 이해돼? 왜? 여자분이 한 명 빠지면 살기가 힘들어져. 노동자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서옥제가 되는 거고, 이제 옥저로 넘으면 여기서는 고구려한테 뭘 바쳐? 소금을 바치는 곳이에요. 소금. 바닷가잖아. 자, 그래서 옥저에서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여기서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얘네는 뭐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치 처가댁 가가지고 4, 5년 동안 먹을 걸 만들어주는 거라면, 민며느리제는 한 11살, 12살 되는 여자애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먹이면서 키운 다음에 결혼하는 거야.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되겠어? 이게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 가족 공동 무덤 같은 이제 연맹 국가라고는 하지만 거의 시족 사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여기다가는 동해에는 별을 펼세요. 별 1개 정도. 동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족외혼이에요. 딱 혼자만 보면 알겠지. 뭐야? 결혼을 하는데 조계혼은 뭐야? 시족. 우리 부족의 외 밖에서만 결혼해야 돼.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면 안 돼.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네, 유전병이 생기는지 알았나 봐. 네, 이게 이제 조계혼이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먹고 살라고 한 거죠. 네, 다른 부족하고 해야지만 필요할 때 돈을 이렇게 곡식을 구워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지? 처벌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말로 갚아라, 낙타로 갚아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책화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만으로 넘어오면, 그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소도. 소도가 뭐냐면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소도라고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 알겠어? 소도가 있어. 이 소도가 뭔데? 재정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 지금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모르겠는데, 아니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또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별로 없죠. 그래서 변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변한에서는 철이 좀 많이 생산되더라, 이런 게 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은 표시할 거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 여기. 오케이. 핵심은 뭐다? 반달, 돌칼, 민무늬, 투기, 요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 뭐다? 재정일치. 고조선이 재정일치라는 거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 뭐야? 세형동검, 명도전까지는 표시해 두셔요. 위만조선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영고, 동맹, 그 다음에 무천. 네, 요 세 가지 제사 의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공부를 급하게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이를 뒤집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든지 괜찮아. 낭비해도 괜찮아. 아끼지 마 얘들아. 탄소 배출해도 돼. 알았어? 여러분 고등학생 때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 낭비를 하세요. 차라리 아끼려고 하지 마 제발. 왜? 재수하면 좋대요. 재수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껴도 재수 비용이 감당이 안 돼. 나는 얘기했잖아. 내가 대성학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재수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냥 많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알겠어? 그러니까 재수 안 하고 그냥 아끼지 말고 하세요. 그냥.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선사시대 끝났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사진 찍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이를 갖고 있을 리가 없어. 3월달에 갑자기 선생님 다시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꺼져. 알았냐고. 그때는 문제 풀이만 할 거니까. 네. 자,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갑시다. 네. 자, 삼국시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작게 써야 돼요. 삼국시대 존나 길어. 많이 길어 얘들아. 그래서 백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고구려, 그리고 신라, 가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 형성, 그 다음에 전성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알아요. 전성기가 여기 4개 국가 중에 전성기가 제일 먼저 날아온 나라가 어디야? 백제. 백제가 1번. 그 다음 고구려, 신라. 가야는 없었어요? 개족밥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렵냐? 그런 거 아니죠. 국가 형성 순위는 어떻게 되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죠. 이게 1번, 2번, 3번이 되는 거고 국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족밥이에요. 그냥 가야는 항상. 알겠지? 자, 요거 이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2세기부터 들어갑니다. 2세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백제 쭉 하면 2세기의 백제는 뭐 한 게 없어. 그냥 얘네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좀 했더라. 이런 거 정도. 그래서 2세기에는 고구려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 국가가 나머지는 국가라고 보기 어려웠어. 네.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의 태조왕이라는 이 갑자기 소금이 너무 필요한데 옥저 새끼들이 소금을 자꾸 비싼 값으로 팔아. 그래서 저거 그래서 뭐 해요? 옥저 정복을 하죠. 불쌍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태조 다음에 고국 천왕이 나와서 이제 뭐해? 국가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5부예요. 5개의 부처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행정이죠. 행정부를 만들어. 5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의 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진대법이래요. 진대법. 진대법이 뭐냐? 백성 구휼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거. 오케이? 먹고 살기 힘든데 곡식을 빌려주는 걸 진대법이라고 하고 이 백성 구휼인데 누가 해? 이거를 을파소라는 재상이 하게 됐다. 그래서 왕한테 고구천왕한테 헤이맨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봄에 좀 빌려줬다가 가을에 조금 이자 쳐가지고 받읍시다. 이거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박혁거세 박씨에서 그치? 석씨로 갔다가 그 다음 뭐야? 김씨로 이어진 거밖에 없어. 신라 아무것도 안 함 이런 거. 2세기까지는 나라 같지도 않았어. 고구려 빼고는 나라가 없었어. 자 그러다가 이제 자 3세기로 갑시다. 이렇게 3세기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3세기는 누구 때문이야? 백제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뭐가 나면 고이왕이라는 백제의 왕이 중국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야 쟤네는 옷을 저렇게 입네? 그래서
관등, 관복을 정비합니다. 관등과 관복이 뭐야? 아, 신하들의 등급, 신하들이 입는 옷을 정비를 해요. 중국처럼 따라 한 거지 그냥. 그래서 국가의 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뭐가? 4세기가 이제 백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 누구야?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고? 네, 요서, 중국이랑 규슈, 일본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야? 규슈와 요서랑 규슈에 진출하면서 뭐가 나와? 칠지도라는 것이 나오죠. 일본에게 이제 백제가 전해준 칼이야. 칼. 존나 못생긴 칼. 근데 일본은 그 칼을 우리가 백제에게 줬다 라고 하고, 근데 어떤 미친놈 봐도 백제가 준 거거든. 하여튼 요거 때문에 칠지도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초고왕이 이렇게 힘이 이빠이 세가지고 어디로? 고구려에 가서 고국 원왕을 죽여요. 죽으면 전쟁하다가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고국 원왕이 죽고 누가 나타나? 여기서 소수림 왕이라는 나타나서 이제 고구려도 약탈 국가에서 그래도 이제 형체가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림 왕이 나왔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하면 뭐가 된다? 무조건 율령 반포가 있는 거예요. 율령이 뭐야? 법이야, 법. 이렇게.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 불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해야 돼? 태학. 가르쳐야 돼.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성기죠. 전성기 바로 전에 항상 율령 반포와 불교와 태학, 교육기관이 생겨요. 백제는 없었지만, 네, 이렇게 그게 이제 됐고. 그래서 요때 신라는 이때까지도 국가가 아니야 거의. 그래서 뭐라고 불러냐면 뇌물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써 그냥. 그러니까 대빵 무서워. 네,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 있지? 이렇게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요. 네, 4세기까지 끝. 아무 내용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5세기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5세기에 누가 나타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나오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염락이라는 연호를 써요. 연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 서기 1960년 이런 거. 서기처럼 영락 19년, 세종 18년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가만이 쓸 수 있는 거야. 황제국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우리는 개쩌는 국가야라고 하면서 써놓은 거야. 그 정도급은 아니었는데 그냥 썼어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광개토 대왕비를 만들어요. 만주에다가. 지금 중국 땅에 있는 거지. 이렇게. 욕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야. 여기 광개토 대왕비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 경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그 그릇 뒤에 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광개토 대왕이 왜구들을 물리쳐 주셨음 이렇게 써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왜 격퇴를 했다고 써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니까 어떻게 돼? 광개토 대왕이 왜구가 침입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왜 침입 때문에 신라가 거의 죽다 살아나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일본 왜구들 때문에 일본 왜구들의 해적이에요, 옛날로 치면.
해적들이 와가지고 막 침탈해. 가지고 아 짜증나 해서 개토형 도와줘 했더니 개토형이 딸그닥 가서 다쳐요. 목을 빠바바박. 그래서 이 외가 어디로 가요? 가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야. 외가 여기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지? 가야 이게 사만 지역은 철이 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철기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광개토 저거 뭐야?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존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가야가 여기 때를 대가야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 금관가야. 네. 금관가야에서 도망 온 왜구들을 지키려다가 광개토 대왕한테 개쳐맞고 뭐가 돼요? 이제 대가야로 바뀌어요. 형 안 그럴게요 이렇게. 그러다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광개토 대왕이 다 죽여놨는데 신라 왕이 가가지고 딸깍 이렇게. 그래서 가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다 해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너무 빨리 죽었어, 그지? 빨리 죽어서 누가 나타나? 이제 장수왕이 나타나죠. 아들이 이제 갑자기 아버지 이러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버지 존나 추워요 이런단 말이야. 어디가? 국내성이 너무 추우니까 어디로 가요? 평양 천도를 합니다. 평양으로 가요.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서 충주 고구려비가 나와요. 요게 뭐냐면 충주가 어디냐면 한강 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충주 고구려비에서 뭐 하는 거야? 한강 차지했다는 걸 알게 돼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됐지? 남하 정책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러면서 장수왕이 이제 뭐 하냐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고구려왕을 죽였잖아. 고조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이러면서 계로왕을 죽여요. 복수하는 거지. 이놈의 새끼 백제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한성을 함락합니다.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냐 서울이었어요. 그러다가 함락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옹진 맞죠? 옹진으로 청도해. 옹진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백제는 이제 나가리가 돼요. 됐지? 그래서 요때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고구려가 너무 세. 와, 이 새끼들 산에서만 살다가 평지 오니까 심장이 계속 뛰어. 폐가 이러고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멈추진 않죠. 계속 춤을 쉴 수 있는 거야. 우리 그거 봤잖아. 뭐지? 태계 일주 이런 거 보면 그 네팔에서 일하는 애들 봤지? 슬리퍼 신고 5,000m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애들. 고구려가 그랬던 애들이야. 근데 갑자기 평야로 오니까 어때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야. 존나 세.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제 동맹이 뭐지? 백제랑 신라가. 백제랑 신라가 모여서 야 고구려한테 좀 대항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시작한 거지. 이게 나제 동맹.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토픽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 내용들이고, 자 6세기부터 이제 메인이에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 뭐지? 역사 다 배웠죠? 그거보다 지금 내가 정리해 주는 건 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의 40%밖에 안 돼요. 네, 실제는 여기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가 미쳐버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한국사는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꺼지세요. 그럼 니도 입시에서 꺼지세요. 알았냐고? 네, 하세요 미리. 자 6세기 봅시다. 자 6세기에 이제 넘어오면 누가 킹왕짱을 먹지? 신라가 먹겠죠. 네, 신라를 보면 첫 번째 누가 나와? 지증왕이 나와요. 지증왕. 그래서 지증왕이 뭐냐면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요때 지증왕 때 뭐냐면 우산국 기억하시면 돼요. 우산국. 누군데? 이사북.
이사부를 보내서 야 저기 뭐 있지 않냐 이렇게 저기 포항 이런 데 가잖아. 그래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시력이 2.0은 넘었겠지. 이렇게 보면 섬이 보여요. 울릉도가. 그래가지고 야뭐 보인다 이랬더니까 야 이사부 뭐야 어부역. 너 가볼래? 그래서 배 타고 쓱 갔더니 섬이 있네. 그래서 제가 먹을게요 했는데 이게 우삼. 그때 이때 먹었으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죠. 네, 요거 이제 지중왕이고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핵심이 버풍왕인 거야. 신경 쓸 게 많다. 자, 버풍왕이 뭐게 돼? 율령이 나오죠. 이때서야 신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갖고 온다? 불교 도입을 하죠. 누구 때문에? 이차돌 들어봤지? 2차돌 뭐야? 삼겹살집이 아니야. 아니야? 2차돌 있지 않냐? 맞지? 대패삼겹이 무슨 뭐 우삼겹이지 뭐 파는 거 있잖아. 맛있는데? 하여튼 2차돌 순교자. 그래서 불교 믿으세요 하면서 입에다가 우유를 먹고 있다가 목을 땡강 하자마자 흰 우유를 팍 뱉으면서 내 피는 하얀색이야 이런 사람. 네. 진짜인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를 기틀을 만든 다음에 누가 나타나? 이제 진흥왕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것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다 대가리를 쳐보자. 저쪽 다 힘드니까 대가리를 쳐보자 하면서 갑자기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고구려도 이제 뭐 마탱이 가고 힘들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인이 뭐냐? 여기서 핵심은 당항성이에요. 당항성이 뭐냐면 한강에 있는 그냥 나루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당항성에서 뭐야? 이거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남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중국 가기에는 너무 먼 거야.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으면 신라하고 나당동 맞지? 연맹 뭐야? 당나라랑 교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먹고 나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한번 손 잡아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요때 뭐야? 진흥왕 때 화랑도. 우리가 좋아하는 화랑도. 화랑도 뭐 별거 있나요? 육군사관학교 정도 느낌이에요. 네. 자, 요게 이제 신라 6세기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 자, 요때 6세기 그죠? 여기 이제 망하죠. 백제의 무령왕. 근데 무령왕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무령왕릉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손잡고 한번 가봤을 거야. 근데 별거 없고 무령왕릉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벽돌 무덤이라고 그래요. 벽돌 무덤.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관. 무령왕릉에 있는 무령왕의 관이 일본산 나무야. 그래서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2 담로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거 별 3개. 22 담로가 뭐야? 지방행정 구역을 22개로 나눠서 거기마다 한 명씩 지방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체계를 갖춰볼까 한 게 이제 22 담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 적었지? 마지막. 아니 칠판이 작아서 그래요. 칠판이 작아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옆에다 쓰세요. 네. 여러분들은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뭐냐? 7세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6세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세기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라고 하죠. 그럼 7세기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7세기의 백자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저기 익산 미륵사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절터예요, 절터.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클 거야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 의자왕이 나타나요. 의자왕이 뭐 폭군이었다, 뭐 나쁜 애였다, 뭐 이런 하지만 결국은 그냥 멸망하죠. 그래서 660년에 의자왕이 멸망해요. 됐지? 그래서 멸망 순서가 1, 2예요. 그래서 멸망 순서가 백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구려예요. 8년밖에 차이 안 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중학교 때는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백제가 망했죠. 근데 뭘 해요? 부흥 운동을 해요. 그래서 흑도복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 도침, 복신이라는 세 사람이 부흥 운동을 해요. 근데 세 사람만으로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저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거의 척중경이라고 하나? 모르죠. 나는 뭐지 도깨비에 나오는 그 누구지? 공유가 척중경이라는 정말 뭐지 그 소드 마스터 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정도예요. 흑치상지가 그냥 무력 왕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 혼자 권사 몇 명만 끌면 다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 흑치상지가 부흥 운동을 해. 근데 졌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서 대장군이 돼요. 존나 센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냐? 여기를 외가 도와주는 거예요. 외나라가 야야야. 백제는 우리의 우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네 외가 이제 백강전투라고 해서 저기 금강이라고 있어. 금강 근처에서 외가 도와줘서 이제 나당 연합군과 싸우게 되죠. 물론 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봅시다. 네, 여기는 수나라의 침입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을지문덕이죠. 살수 대첩 을지문덕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 당나라가 침입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뭘 쌓았냐면 천리장성이란 걸 쌓아요. 만리장성 비슷하게 천리장성을 쌓아요. 요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연개소문이야. 연개소문. 그리고 네 안시성 전투가 있죠. 안시성 전투의 장군 누구야? 양만춘. 조인성이죠. 네. 영화 보면 맨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당 연합군에 이제 멸망을 하죠. 이게 668년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고구려. 그래서 660년 백제, 고구려가 668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뭐 하는 거야? 통일을 합니다. 자, 통일을 하는데 뭐가 일어나지?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당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야, 다 넘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나라가 이겨요? 신라가 이겨요? 당나라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겨요. 근데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해요. 왜 승리하지? 자, 여기서 매소성 기벌포. 여기서 이제 매소성 전투가 있고요.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소성은 저기 용인 쪽이고 기벌포는 저 군산 쪽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신라가 이깁니다. 왜 이겼냐? 당나라가 군사를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반대편 때문에. 신라한테 보내기 말고 저 토본국이라고 해서 서쪽에 저 토본에 있는 토본국이 갑자기 당나라가 군사가 좀 없네? 이렇게 다그락 이렇게 쳐다가니까 쫓대서 우리 본진이 망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모르겠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 땅 뭐 딱 하나죠. 먹을 것도 없는 땅. 우리나라야 얘들아. 그래서
통일합니다. 누구야? 이게 문무왕이죠. 문무왕 때 이제 통일신라가 완성이 됩니다.까지가 이제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뭐 나는 게 없어요 나라에. 요만하고 그죠?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 자 하여튼 자 정리됐어?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보통 3주 정도 걸리는 내용이야. 미안하다 얘들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한국사는 지금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 정리 끝났죠? 요거 제발 사진 찍어. 제발 사진 찍어놔. 제발 내 말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한 거 있죠? 사진 찍어 놓으라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교재를 보면서 요거 있죠? 연표 정리한 내용을 오케이? 삼국 통일까지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서 알겠어? 이게 지금 말로만 설명했으니까 뭔가 와닿는 게 없지 않니? 그러면 이산 미드 사진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거. 칠지도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그림들을 보라고 나온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읽으면서 그림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만 힘들잖아. 여러분도 힘들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 전화번호가 전태석 00 네 전화번호니까 뭐 이렇게 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네 문자 하세요.